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 카드를 한번 던지겠습니다. 아까 제가 몰랐던 내용, 검재호 교수님 발표 듣고, 조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대학생의 14%가 예체능계 학생이라고 좋은 통계를 갖고 계시던데, 이 청년 실험은 그게 우리 사회에서 예체능 인력에 대한 수요가, 노동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의 14% 정도가 예체능계라 하면, 그 예체능계 지원한 학생들이 정말 예체능의 탤런트를 가지고 있고, 정말 내가 배고프게 살아도 예체능 쪽을 전공을 해서 뭔가 꿈을 펼쳐보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예체능계에 가졌다면 그 문제 될 건 없을 걸로 봅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노동의 수요와 공급, 소위 말하는 수급 불일치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또 대학생의 절반 정도가 인문사회계열, 사실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은 이런 대학의 어떤 인력 구조, 전공 문제, 이런 것들도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청년 실업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좀 중장기 플랜을 가지고 좀 개선해 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관련해서 아까 검 교수님께서는 청년들이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선호하는 거는 당연한 현상이다. 중소기업이나 다른 이런 직업의 임금 차별도 크고 사회적인 대우가 나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쏠리게 된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정말 이렇게 당장 어렵다고 좀 근로 환경이 안 좋은 이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이렇게 실업자로 청년 실업자가 넘쳐나는 이런 구조가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그런 회의도 듭니다. 그래서 이 취업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들도, 청년들도 좀 어떤 자세나 이런데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청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청년들은 정말 대학 진학을 할 때도 좀 노동시장의 수요, 인력 수요 같은 것도 좀 전공을 선택할 때 좀 감안도 하고, 또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 취업 능력, 직업 능력 이런 것도 좀 키우고, 상당한 자세나 이런 게 변화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과연 청년들은 취업 시장에 나설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어떤 좀 변화가 좀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좀 좋은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고문님부터 해주셨습니다. 예, 저는 매년 사실은 몇 번씩 우리 청년들 우리 면접 심사를 쭉 해오다 보면 느끼는 것들이 좀 많은데, 그걸 플러스 해가지고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기업들 현장을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융복합 산업 중심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수밖에 없겠다고 하는 것, 지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은 어떻게 융복합인데, 여기에 필요한 인재가 뭔가 하는 것은 제가 2000년대 중반에 10대 그룹을 한번 임원들을 한번 쭉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러면서 대학들에게 이제 인재를 이렇게 양성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지금 기억이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그룹이 우리는 T자형 인재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제가 했던 첫 번째
많이 이제 떠올리게 되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쓴 적이 있었는데요. T자형 인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한쪽 분야에서는 깊이 있는 인재로서의 전문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분야에 있든 간에 관계없이. 그러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연관 산업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전공한 데서 자기 일자리를 갖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어느 회사나 10% 이상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채용하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부분에서 일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계속 깊이 심화시켜 나가면서 내가 몸담고 있는 부분에서 그걸 어떻게 남들하고도 차별화시켜서 심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역량을 갖추는 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그 T자 인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인사를 담당하든 아니면 재무를 담당하든 또는 어떤 마케팅을 담당하든 어떤 것을 담당하든 간에 되게 한 회사에 그 대기업 같으면 여러 업종들을 같이 제품들을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업종들의 또 다양한 상품들을 취급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그 무슨 재무를 담당하든 인사를 담당하든 간에 관련되는 산업에서 어떤 사람이 핵심 인재고 그 사람을 어떻게 배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나는 인사만 했으니까 인사만 한다? 그런 법은 없어요. 그래서 기업, 특히 좋은 일자리 대기업 같은 데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T자 인재가 돼서 제가 인사하면 인사를 잘 알되 다른 연관되는 산업의 기술이라든지 마켓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유능한 사람으로서 그쪽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점 하나 제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T자 인재가 어떤 인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좀 주지를 시켜주시면 아마 그분들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우리 기업들도 많이 그 권한 이양을 하고에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중간 관리 인력이 별로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임원은 몇 사람 안 되고 오히려 밑에 그 현장의 인력들이 막 몇천 명씩 되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장에서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많이 권한을 이양한 거거든요. 그런 속에서는 사실은 종전보다는 우리가 어떤 그 현장의 문제를 찾아내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찾아내고 하는 그런 역량들을 많이 갖춰야 되거든요. 항상 그래서 많이 질문도 많이 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 사색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걸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 하는 이런 식의 그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특히 한국의 그 젊은이들이 그런 교육을 잘 못 받았어요. 되게 선생님으로부터 일방적인 그냥 칠판지 그냥 가르쳐 주는 것만 이렇게 받다 보니까 쌍방향 교육이라든지 학생 간에 그 하면서 배우는 그런 교육들이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좀 많이 그 소통 역량을 좀 갖추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면접을 하다 보면 가장 우리가 중시하는 것은 사실은 인성이에요. 저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정직한 건가? 진정성이 있는 건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사실은 많이 고민하고요. 그 질문도 2단계, 3단계 들어가다 보면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게 진정성이 있고 정직한 것인가에 대한 판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많이 들여다놓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 얘기도 많이 했지만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도 학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이력서 하나밖에 몰라요. 저 사람이 정말 어떤 문제를 조직 내에서 잘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떤 문제를 두어지면 저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다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에 대한 변별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 짧은 동안에 인터뷰하면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이제 핵심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저 사람은 정직하게는 하고 있다. 진정성은 있다. 뭔가 열정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짧은 동안에 저희가 그래도 제대로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의 우리가 좀 젊은이들이 좀 이렇게 그 직장에서 면접관들이 뭘 보는지를 한번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제가 현장에 답이 있다고 얘기했고 우리 미래를 현장을 바라다 보면 사실은 할 일도 많고 일자리도 많고 또 투자할 것도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일자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영역이 있는데 거기 일자리가 없으면
오히려 내가 가서 무료로 내 1년 동안 봉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자원에서 오히려 그것을 체험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고 창업을 할 것인지 취업을 할 것인지 또 그런 속에서 경쟁 기업은 어딘지 여기에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이런 것들을 그런 현장의 안목지를 배우는 그런 투자를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에게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 발 늦게 그런 현장을 이해하고 새 출발하면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기업의 조급성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 젊은이들의 조급성도 굉장히 사실은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까 교수님께서 1년 이내에 그 직장을 이직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저희 회사들도 3년 이내에 이직하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이 눈에 띄고 있어요. 저희도 많이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당장 내가 맡고 있는 보직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은 금물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첫 번째 하고 싶은 거예요. 비록 제가 전공은 예컨대 재무를 전공했지만 예컨대 마케팅 부서에 가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언젠가는 자기 역량이 재무이기 때문에 재무 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먼저 이런 경험을 하게 되게 되면 재무를 하면서도 마케팅 하는 사람도 현재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우리가 작은 배분을 이렇게 해줘야 돼 하는 것에 대한 누구보다 더 차별화된 역량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먼저 내가 원하는 직종이나 저 분야에 배치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불만을 갖고 1, 2년 내에 이렇게 속단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금물이고 오히려 사실은 멀리 내다보면 그런 것을 먼저 경험을 하고 내 전공 분야에 가서 내가 이렇게 깊이 있게 일을 하게 되면 더 좋은 기회가 있다. 그런 것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유석 의원님. 네. 마지막 주제인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좋은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청년들이 어떤 능력은 당연히 강화를 해야 되겠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좀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그냥 뭐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가 청년 희망 재단이라고 조금 뭐 옛날에 청년 희망 펀드 만들어서 하는 재단이 있어요. 지금은 좀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긴 한데 그 재단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 이제 아이템 회의를 뭐 저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좀 생계비 이제 지원을 해주자, 생계비 혹은 학자금 상환 이제 지원을 좀 해주자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하고 나서 저한테도 문의가 되게 많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문의를 많이 하는 그 청년들이 되게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상당수의 청년들이 굉장히 좀 풀이 죽어 있고, 그러니까 이 생계비 지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해준다고 하니까 이제 전화를 해서 생계비 지원을 어떻게 받으면 되느냐, 어디다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굉장히 풀이 죽어 있고 자신감이 없는 목소리로 이제 전화를 하는 거를 들으면서 굉장히 저도 좀 마음이 좀 따라서 이제 우울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청년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래서 청년들한테 당연히 어떤 그런 진취적인 자세 뭐 등등 해서 인성 뭐 이런 걸 요구를 당연히 해야겠지만 저희가 이제 청년들 많이 이제 만나거든요. 청년들 만나면 사실 지금 고문님께서 해주신 말씀 되게 좋은 말씀인데 여기서 그 말을 들어야 될 청년들은 정작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청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과 반발심을 갖고 있어요. 저희도 말 한번 잘못하면 그냥 요새는 이런 이렇게 토론 같은데 하면은 다 얘기하잖아요. 뭐 혼 많이 납니다 진짜. 정부가 그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일자리나 제대로 만들어줄 생각 안 하고 지금 이런 여건을 만들어 놓고 청년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진취적이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맞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위기를 정부가 됐든 민간이 됐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청년이 대기업 가려고 2, 3년 재수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선택입니다. 중소기업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여러분들,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중소기업 어디 저기 뭐 구석에 있는 중소기업 간다고 하면 그거 그래 중소기업 가서 경험 잘 쌓고 열심히 해서 노력하면 그래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저도 뭐 어쨌든 뭐 공무원이 되고 이제 기성세대에 애도 낳고 기성세대에 들어온 젊긴 하지만 어쨌든 그 기성세대들이 그런 분위기들을 잘 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중요한 거는 또 진로 지도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공과대학을 나왔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쌍방향 말씀하신 쌍방향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냥 주입식 교육을 하다가 내가 뭐를 하지 그런 생각도 전혀 가지지 못하고 그냥 뭐 좀 공적인 일을 해보고 싶다. 그때는 막 이렇게 공무원 열기는 있었지만 지금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학과랑 전혀 무관한 그런 공무원을 하게 됐는데 그런 진로 지도를 청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뭘 해야 될지 정말 깊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부모나 그런 사회나 그런 교육기관에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황 박사님 마지막으로. 예. 만약에 한국에서 잡을 구하고 싶은 청년들이 있다면은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현실 직시를 해야 됩니다. 대기업 없습니다. 제가 가끔 기업체 노조들에게 강의를 하고 하는데 1000명 이상 되는 대기업 노조들이 아주 힘이 세요. 그 1000명 이상 되는 그 대규모 사업체는 우리나라에 10,00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0.01%밖에 안 됩니다. 아주 선택된 소수죠. 0.2%밖에 대기업이 없는데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몇 번 해보면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기업이 많을 것 같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보면은 70%, 4분의 3 정도가 그렇대요.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현실과의 인식이 굉장히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현실 직시하고 옛날에 우리 지금 뭐 손길승 회장이라든지 뭐 다 그 당시 그 선경합성 중소기업부터 시작해서 대기업 기업 집단까지 온 기업들도 있고 하는 거 보면은 중소기업에 들어가서도 좀 열심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된다. 부모님하고 같이 인식을 바꿔야 되고요. 내 아들, 내 자식 얼마나 돈 들여서 3년대 대학까지 보냈는데 네가 그 돈 받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애들에게 무엇을 어떤 자질을 역량을 갖춰야 되느냐 얘기하는데 솔직히 요즘 청년들에게 어떤 역량을 더 추가적으로 요구하기 전에 우리 386 세대들의 책임이 큽니다. 결국은 일자리는 국내 총생산에 좌우되는 건데 저성장을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시키고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고치지 않고 있는 386 세대들이 지금 문제가 이 사태를 키워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은 것처럼 비즈니스 위키에서 로스트 제너레이션, 잃어버린 세대, 상실 세대를 이야기할 때 거기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제가 이거, 스마트, and unwanted. 요즘 세대들은 우리 청년, 내가 청년일 때보다도 더 열성적이고 더 똑똑하고 더 열심히 하는데 단지 사회에서 원하는 것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386 세대들이 되게 여기저기 상당히 리더십을 발휘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역할을 해줘야지 청년들에게 추가적으로 요구하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청년들이 국내에서 잡을 거 없다면 현실 직시해야 되고 이게 이상입니다. 네. 네, 패널 토론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장시간 이 토론을 경청해 주신 우리 방청석에서 좀 기회를 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뭐 많이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주제 발표해 주신 뭐 검정 교수님도 아직 이 자리에 그냥 계시고 요 패널 분께도 좋고 뭐 좋은 의견도 좋고 또 혹시 뭐 질문도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